예,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희태입니다. 오늘 상속 전문 변호사님, 홍경선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유류분, 특히 2026년에 민법 개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류분이 2026년에 바뀌었다는데 뭐가 바뀐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 박희태 변호사님의 모험 채널이 사실 굉장히 사회 현안을 다루는 정체성이 있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연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좀 어떤 유익한 정보를 설명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온 김에 올해 3월에 이제 유류분 관련해서 민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졌고 사실 아직까지 실무에서 이제 시행 시점 때문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 좀 실무에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판례들도 집적이 될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그 위헌 난 거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인지 유류분이 없어지는 건가 전 그런 걸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 유류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 논의도 있었어가지고 개정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대 이러니까 이제 다 없어진 거냐 이렇게 상담 전화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헌으로 없어진 부분은 즉시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일 때. 그러니까 그 상속 순위가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계 비속이 1순위, 직계 존속이 2순위,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1, 2순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나 자녀 없이 미혼인 이제 내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인이 안 계셔요. 그러면 이제 내가 형제자매로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3순위 이제 상속인이거든요. 그런데 형제자매 중에 한 명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내가 옛날에는 형제 자매도 유류분권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부분도 소송이 좀 은근히 있었거든요. 있겠죠. 네네, 이게 왜 한 명한테 몰아줘?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2024년 4월 25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서 민법 1112조 4호였거든요. 유류분 청구권,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서 즉시 효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망인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네. 근데 자식한테 이제 상속이 다 됐어. 이 상태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 형제자매 중에 하나한테 다 줬을 때 네.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이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많이 혼동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자매끼리 소송을 하는 게 유류분 소송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자매 유류분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청구 못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형제자매끼리라는 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제자매. 모든 유류분 소송은 거의 형제자매 부모님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소송이 아니라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이 물려준 거에 대한 자식들끼리의 유류분 소송인 거고 그건 지금 그대로 있는 거고 다만 형제자매가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형제자매한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형제자매끼리의 유류분은 없어진 거다. 이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자녀가 이제 기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상속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 경우거든요.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경우. 지금 애초에 유류분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 등을 통해서 내가 모은 재산 내 맘대로 사실 할 수 있는 자유권의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논의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계속. 근데 위헌이라 그러니까 다 없어졌나? 드디어 다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지점이 그 정도는 아니고 최소한 형제가 있는 경우에 어떤 형제한테 내가 형한테 줄지 동생한테 줄지 이 정도는 결정할 거를 마련을 해주겠다. 정확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요. 두 번째로 또 구하라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거든요. 폐륜 상속을 차단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제 구하라법으로 2024년 9월 24일에 직계 존속에 대한 이제 부모라든가 직계 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조항은 이미 신설이 되었고 요거는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먼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민법 개정을 통해서 구하라법처럼 이제 소위 구하라법처럼 직계 존속뿐만이 아니라 전체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말이 이제 어려워 말이. 네, 확대한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못 받을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는데 그렇죠. 네. 자식이 죽었을 때 네. 부모가 그 상속을 못 받을 수 있는 건 이미 시행이 돼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네. 자식이 부모를 학대했을 경우에 네. 이 자식이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상속의 결격은 사실 규정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 상속 결격은 됐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나 이런 범죄 행위들이 있었을 경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권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상속권 상실 선고 조항이 있도록 이제 대상을 확대를 이게 근데 거의 범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근데 아직 상속권 상실 조항이 이게 시행 이후에 6개월 안에 이제 안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선고를 받거나 한 아직은 건 없구나. 아직 없습니다. 아직 판례로 구체적으로 어떤 맞습니다. 경우인지는 아직 안 정해진 네. 거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의뢰인 분들이나 그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이 부분을 논의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도 뭐 이제 피상속인과 그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했다거나 수십 년간 안 받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의 카드로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볼 것이냐. 그렇구나. 네.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왜 부모님들이 좀 연세가 드시면은 좀 서운함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네. 뭐 그렇게까지 이 자식이 잘못한 건가 싶은데 네.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네. 저희 부모님이 꼭 그러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좀 약간 상속권 상실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좀 상당히 이런 그 이제 상담이 왔을 때 조금 신중하게 이 부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또 지체되는 부분도 소송의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그 남용하거나까지 해서 소송 진행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중대한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 게 이제 뭐 나는 부양을 받았는데도 이제 피상속인하고는 절연해서 수십 년간 이제 같이 살지 않았다거나 이제 뭐 전혀 상속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기여를 안 했다거나 뭐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면 안 되고 지금 유기 학대 뭐 그런 사실 굉장히 네. 소송이 많겠네요. 소송이 많아질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사실관계를 포섭해서 주장하고 또 상속권 상실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속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시기 유언으로도 전에? 네 돌아가시기 아. 전에도 할 수 있고요. 유언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이제 그 유언 집행자 등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상속인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3명 있는데 쟤는 폐륜한 천하의 불효자식이니까 네. 쟤에 대해서는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네. 청구 가능하다는 네, 거네요. 그렇게 됐고.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대습상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네. 그 피대습자가 사망이나 결격, 할아버지가 이제 피상속인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자녀들 또 배우자가 대습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상속권 상실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아무것도 상속권은 결격보다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취지상 배우자는 대습상속권 없어. 근데 자녀는 있어. 대습상속권이 이제 조문의 규정상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되게 힘들게 이거를 지금 유기학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상속권 봐야 상실을 시켰는데 그 우리 이 자식한테 자식한테 가서 이게 어떤 경우는 조금 불합리하거나 내가 왜 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지 또 고민해 보실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문이나 해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꼭 해야 된다는 얘기만 너무 들을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좀 생각을 하고 해야겠네요. 저는 사실은 상담 왔을 때 주로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상황에서는 일단 유언장이 그렇게 작성된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아마 그런 유언장이 작성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형제 자매 입장에서 이런 소송을
이제 신청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이제 아까 그런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반환 방식 변화한 게 있다고? 이 부분이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좀 가장 어떻게 보면 변화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유류분 반환이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원칙과 예외. 이게 항상 원칙은 그래서 막 보면 이제 부동산 중에 더러운 곳들 있잖아. 그래서 막 무슨 16분의 3 지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깔끔한 거예요. 아, 그래요? 수십만 분의 수십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게 뭐 실질적으로는 뭐 8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도 6분의 1 이렇게 돼도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주식이지, 주식. 경영권 문제가 되게 애매해지고 그래서 막 네. 프리미엄으로 몇 배로 사야 되고 네, 막 네, 이런 네. 일들이 되게 많았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거는 사실 좀 특이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입법 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추후 분쟁이 많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가액 반환이 우선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원칙으로. 그러니까 원칙. 옛날에는 지분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네. 그래서 항상 저희 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심판 뭐 그런 거 이제 구했을 때 네. 청구를 하면 서로 이제 협의가 안 돼 버리면 그냥 무조건 지분으로 하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되면서 네. 법원 판결문으로 얼마를 돌려줘라 네. 이런 얼마를 누구한테 지급하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상속재산 분할 말씀하셨는데 상속재산 분할은 이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공유관계 뭐 그러니까. 정산 분할되고 하는데 지금 요 바뀐 부분은 유류분에 있어서 유류분에 이미 있어서. 이제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유류분 상당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게 또 실익이 있었던 거는 부동산들이 이제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지금 가액으로 반환받는 거하고 공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유를 분할하는 거하고 이 가액 반환은 그러면은 상속 개시 시점이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뭐 청구 시점이 기준인 사실심 변론 종결시 거예요? 사실 변론 종결시로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상속 개시 당시와 또 이제 두 시점 감정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심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세할 때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은 상속세 관련된 일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과세할 때는 상속 개시 시점이 되다 보니까 특히 뭐 지방 상가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요즘 가격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상속세를 이 부동산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 진짜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부동산이라는 게 요즘에 가격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 오르기도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유류분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중결시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제 길어지지만 말씀드릴 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게 1심이면 1심 2심까지 가면 2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심하고 2심 사이에도 1년 이상 걸리면서 가치가 뛰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감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원래 감정 안 받아주는데 이런 경우는 받아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주로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사건들이 다 감정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안 받아주셨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정 뭐 요지에 있거나 무슨 다른 어떤 여건 등으로 1심 종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요즘은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이 많이 바뀌어서 네. 좀 유류분 소송 풍경이나 뭐 좀 주의해야 될 지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유류분 소송에서 옛날에는 기여분도 공제를 주장하지 못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산수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제 얼마 받은 거 감정 딱 해서 얼마 받아. 근데 그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서로 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이제 뭐 항소심이나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상속권 상실 사유, 그 다음에 이제 내 기여가 여기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다투게 되면서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런 가치라든가 그동안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그런 부분이 계산에도 반영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좀 단순히 이제 뭐 주어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네. 큰 틀에서 전략 전술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속고 전문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지금까지 해왔던 영역을 이제 유류분 사건에서도 조금 더 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 입장에 있어서도 그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좀 그 권한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 기여라든가 특별수익 고려
또 상속권 상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주로 이제 회생파산 중심으로 하고 경제범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법무법인 한중에서는 상속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근데 상속이라는 절차를 보면 사실 고려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략 전술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얘기한 건 주로 이제 유류 분위기니까 이미 상속이 다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걸 또 넘어서 세금 문제도 또 되게 복잡하죠. 저희는 지금 사무실에 공증 시스템도 있어서, 그러니까 공증 저희가 인가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유언을 하실 때부터 앞으로 어떤 자식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식들 간의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같이 고려를 하실 수 있고, 또 이미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소송들을 어떻게 전략 전술을 가지고 처리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된 경우 내지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임의 분할, 뭐 한정승인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한중 통해서 상담 꼭 받으시고 이 상속 문제들을 좀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홍경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